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부끄럽네. 저는 제주시 서쪽 마을 한림읍 원림리라는 그 산간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산간이 아시다시피 제주도 물이 많이 모자라서 우리 어릴 땐 맨죽임을 먹으면 커십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제주시로 이사 오는 바람에 어릴 때 가족들이 문당 과양에 와가지고 초중고를 이제 다녀서 이제 어린 시절은 제가 이제 과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주시에서 학창 시절 보내셨는데 그 학창 시절에 뭐 잊지 못할 추억이라든가 뭐 친구, 선생님 뭐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창 시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추억거리가 있는데, 저 나름대로 저희 추억거리라 그러면 우선 과양이라는 마을은 그 진흙 땅이라 가지고 비가 왔을 때는 진짜 장화 없이 못 살 정도로 우리 어르신들은 각시에서 살아도 장화 없이 못 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질퍽거리는 땅이, 거기서 이제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뭐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뭐 큰 추억이라면 뭐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양도 산간마을이다 보면 물이 가물면은 동과양 물통동네 밖에서 들고, 그때는 수도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수도가 이제 62년도쯤에 공급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는 동과양 물들에 가면 동과양 아이들이 또 뭐 막 조금 좀 몹시를 해. 그래서 좀 놀림받기도 했었고, 뭐 그런 어린 초등학교 시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주시에서 이제 학창 생활을 보내고, 어디 또 뭐 성장해서 이제 후에 어떤 직업이라든가 직장에 다녔던 그런 경험 같은 거 말씀해 주세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일중일고를 다녔는데, 뭐 학교가 집하고 가깝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제가 키가 좀 큰 편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조금 그 키가 좀 큰 편이라서 여러 가지 운동을 좀 많이 했었죠. 뭐 구기 종목은 뭐 대부분 큰 선수는 안 했더라도 뭐 배구는 주 종목으로 해서 뭐 고등학교 때는 배구 선수까지도 했었고, 그런데 일고라 그러면 이렇게 전통적인 원보 훈련이 이제 그 매기고, 원보 훈련을 저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교련 교육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받았는데, 그 당시 교련 교육은 전국의 공립고등학교 인문계만 3개 학교씩 지정해가지고, 제주도는 아마 제주1고하고 대정고등학교고 서기고등학교 정도, 서기고등학교 아니면 세화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했고, 2학년 되니까 전국의 남자 고등학교들은 다 했고, 3학년 되니까 여고까지 급파가 돼서 교련 대회라는 게 3학년 때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2학기 때는 아니고 1학기 때는 이제 우리가 저 교련 대회도 한번 열었었던 것 같고, 좀 키가 크다 보니까 그때도 뭐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중대장 역할도 해봤고, 그런 게 일고 때는 좀 추억에 하고 우리 고등학교 전통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고등학교 때 그 중대장까지 하시고 해서 인기가 많았겠습니다. 그 학창시절 보내시고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요? 사회 진출이라는 게 우선은 당시에는 이제 저희 때는 현역을 잘 못 갈 때입니다. 그때는 현역병이 남아가지고 방위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방위병으로 많이 갔고, 저는 다행히도 뭐 건강해서 현역으로 이제 지원해서 갔다 왔고, 제대하고 나서는 공무원 생활을 살짝 좀 했죠. 시험 봐서 그 당시에는 5급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대한항공 인원 모집이 나와서 한번 시험 봐보자 해가지고 봤는데 용케도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74년도 말에 시험에 합격을 하고 75년도에 발령을 받고 갔는데, 저보다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5급으로 들어갔고, 저는 군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4급으로 들어가서 부서도 좀 좋은데 배치를 받고, 대한항공에서 한 20여 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IMF 때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좋은 직장도 다니시고. 그러면 퇴직하신 다음에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재직 때 한마디 더 하면은 야간의 제주학교가 이제 야간 대학이 개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좀 다니면서 박사학위나 좀 받아볼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석사까지 다니고 박사 2학기까지 다니다가 졸업도 못하고 내가 이 나이에 지금 55 돼가면서 무슨 박사냐. 그러나 그게 지금 굉장히 후회가 되긴 해요. 후회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와서 행정직 쪽에서 근무를 하고 나오니까 뚜렷하게 할 게 없더라고요. 나이는 젊고. 그때 97년도 IMF 터지고 98년도에 제가 맹퇴하고 나왔는데 마치 여행사에서 저를 스카웃을 해 가더라고요. 그때 여행사에서는 항공 좌석만 잡으면 돈벌이가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 계통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와서 전무직으로 앉아서 뭐 크게 할 일은 없고 아웃바운드 나갈 때 외국도 좀 구경하시고 해줍서 해서 뭐가 또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의료보험 혜택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행사에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쭉 뭐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경영자가 됐지만은 그렇게 해서 쭉 여행업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입니다. 이제 살아오는 과정에서 뭐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아니면 아유 나는 진짜 힘들었다 그런 거 있으면 한마디. 사람은 굴곡이 다 있잖아요. 항시 봄만 되라는 건 없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와야 되니까. 제가 여행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친구하고 동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에 전담 영어 선생님을 둘 때인데 그게 정부 시책상 2년 하고 마무리돼서 거기서 한번 고비를 맞았죠. 그래서 거기서 크게 손해보고 이제 봉급 생활로 좀 하다가 해외에 이제 제가 이제 2년이 된 게 우리 동창들이 요직에 근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덕분에 또 웬만하게 이제 월드컵을 시행했던 나라나 올림픽을 시행했던 나라들은 거의 이제 아웃바운드를 모셔서 현장 시찰을 좀 다니면서 제가 세상 사는데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줘서 가려고 그랬으면 전혀 못 가는 데인데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를 구경을 했고 또 그때는 항공사에 있었다 보니까 항공사 쪽에서도 호텔업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외국어를 일본어나 영어 정도는 어느 정도 제가 회화가 됐었기 때문에 해외 나가도 그렇게 큰 불편이 없었고 그래서 한번 크게 그런 혼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주변 사람들이 도움으로 지금까지 별 크게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해요. 여행업은 뭐 제가 아프지만 않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행동만 할 수 있고 걸어만 다닐 수 있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사무실에 요즘은 여행업이 좀 난잡하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갈라먹기인데 그래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2년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여행업도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 여행사라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를 다 할 수가 있고 요즘은 그 사무실에 이제 뭐 이렇게 얽매서 하는 업이 아니라서 여행업을 성장 시기를 오전하면은 아이디어가 어떤 거를 개발해서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2년도부터 고민을 했던 게 오름을 한번 수학여행들한테 올려보자. 오름에 올라가면은 아이들도 좀 좋을 것 같았다는 생각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많이 오는 건 충청도에서부터 전라도입니다. 경상도 학교들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겨냥을 해서 이제 오름 올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각 학교마다 너무 널리 퍼지니까 그 다음에 고자와를 겨냥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여행의 좀 맛을 좀 느끼게 해서 학교들이 많이 접촉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은 그쪽 업무보다는 제주 향토사에 이제 매달려서 이제 일을 좀 하고 있다.
앞으로 또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아까 뭐 향토사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런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죽을 때까지 어떤 자기 목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라, 나이가 좀 있지만은 제가 가고자 하는 건 무슨 우리 나이 되면 70이 중반이 돼가면은 우선 건강이 우선인데 건강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요즘 조금 이제 좀 억지지만은 좀 마라톤도 좀 하고 있고 또 매일 아침마다 2시간 좀 걷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 제가 이제 96년도부터 문화원 쪽에 관심을 뒀는데 마치 2000년도 넘어서서 북제주군문화원이 이제 개설이 되면서 거기로 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제주문화원하고 통폐합이 되니까 제주문화원에 와서 지금 감사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럼 여행사에서 내가 할 때 메리트 있는 게 뭘까? 향토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98년서부터 은퇴할 때서부터 제주의 매력적인 게 뭘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때 한번 향토사나 공부해보자. 그래서 향토사에 지금까지 빠져서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매력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환경 쪽에 가고 역사 쪽에 겁니다. 환경 쪽에 가는 오름고자왈, 역사 쪽에 가는 원도심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을 하시는 것에 결혼하신 거하고 뭐 자녀분들 두신 거 이런 것 좀 말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남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결혼 얘기하면은 부인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를 만나서 고생한다라는 공통적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집사람이 뭐 저를 만나서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9년에 결혼할 때 뭐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둘 낳아서 잘 기르자. 나중에 또 한 딸 뭐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그때 막 표들이 나붙고 할 때라 아들 둘 낳고 79년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했습니다. 만인이 이제 환영해 주는 날이죠. 이브 날 해서 그때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렸는데 79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드라이브를 오라골 포장으로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앞에서 이제 눈 치워주기까지 그때는 오라골 포장 그 로비 매니저 하시는 분이 좀 아는 이제 선배님이라서 너 오기만 해라. 내가 뭐 샴페인도 떠뜨려주고 막 이렇게 할게 해가면서 해서 좀 오라골 포장 가서 즐겁게 그 드라이브도 한 기억이 나고 아이들들은 지금 다 성장 잘 해서 뭐 자기 직장도 다 다니고 대학도 다 졸업하고 해서 지금은 큰 아들도 딸 하나, 작은 아들도 딸 하나 이렇게도 손자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라든가 누구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거는 그렇습니다. 부부가 잘 살면 되고 우리 챙길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그 사회가 노인들 대우도 좋고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동안은 내 용돈은 내가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너네들만 잘 살고 아이 공부 잘 시키면 나는 그것이 만족이고 두 부부가 행복하는 것라면은 건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둘이가 아웅당하지 말고 외식도 종종 하고 또 시간 되면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성당에서 결혼 뭐 해가지고 가정사까지 전부 한번 회상을 해보셨는데 이 영상 이 자서전 만드시면서 어떤 느낌이라든가 뭐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고 이런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약간은 좀 망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뭐 세상에 나를 알린다는 게 다 좋은 일만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다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또 우리 상호 후배가 형님 한번 해봅서 해서 그 대답은 해놓고도 또 고민했죠. 작사놈이 이거 약속 어기면 안 될 거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걔 대답해 놓은 거니까 한번 해보자. 뭐 누구 나를 뭐 죄인이 아닌 이상 잡아가게 하겠냐. 망설였지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 영상 자서전이 이제 나오면 네. 누구하고 제일 먼저 보고 싶을까요? 전 지금 생각으로는 보여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저희 집사람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어디 가서 좀 나서지 말고 좀 나이 먹어가는데 좀 주머니나 열 생각하고 말도 좀 줄이고 좀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라 어쩌면은 우리 지금 시니어에서 활동하는 환경 강사들한테나 이런 거 했다 해서 우리 상호 동생 친구인 효철이한테 이렇게 자랑하고는 싶습니다. 이외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크게 얘기하면 문화관광 해설사를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4.3 해설사를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시니어를 이제 작년도부터 했는데, 사회생활 여건을 제가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가 가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98년도에 은퇴하고 나서 2003년도 정도 들어오면 제주에서 무료 강의하는 데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료 강의하는 거를 제가 꼼꼼하게 다 하나도 안 빠뜨리고 1년에 4개, 5개를 수료증을 받을 정도로 해서 지금 세보면 한 130 과목 이상 제가 수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노하우가 된 거고, 후배들한테도 은퇴를 하게 되면 사회에 적응하려고 그러면은 무료 강의하는데 어떤 것도 자기 지식이 되니까 받아보라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니어인 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되는 교훈적인 얘기라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